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VYS 리플레이 2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YH 사건과 유신 정권의 붕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김영삼 친민당 총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조기동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처음에 이 자료 사진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여공들이 모여 있고, 이 여공들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 이런 글씨가 써진 플랜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잠시 이제 요즘 사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마포구 도화동 175-1번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1979년 8월 당시에는 신민당사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여공들이 농성을 하고 진압을 당하는 이른바 YH 사태라는 게 당시에 벌어지죠. 그리고 신민당사 터에는 1979년 8월 11일에 야당 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무역노동자 김경숙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런 문장이 새겨져 있죠. 네. 예, 당시 신민당사를 한번 볼까요? 네. 1979년 8월 9일의 신민당사의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신민당사가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원래 안국역에 있었다가 안국동 지역이 개발되고 헐리면서 5월 29일에 마포구 도화동으로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30일에 김영삼 의원이 총재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총재가 되죠. 당시에 김영삼 의원은 이제 선명 야당론,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이 필요한 거는 유신 독재에 투쟁할 수 있는 민주화 야당이다, 이걸 내걸고 당시에 있던 어떤 뭔가 유신 정권, 박정희 정권과 타협하는 게, 타협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세력과의 경쟁에서 이기면서 이제 당권을 주게 되고, 그 당권을 주게 된 시점이 결국은 한 2달 남짓 지나던 시점이었습니다. 1979년 8월 9일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79년 8월 9일 당시에 아침 9시경에 여성 노동자 189명이 신민당사에 찾아옵니다. 이 189명의 여성 노동자는 당시에 중랑구에서 있던 한때 국내 최대 가발 생산 업체였던 YH 무역이라는 곳에 다니고 있던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이 YH 무역이라는 곳은 국내 최대 가발 생산 업체였는데 한때 5,000명 정도까지 일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70년대 들어서면서 결국은 임금이 오르고 여기에서 뭔가 노동지박적인 가발 산업이 더 이상 경쟁력을 잃으면서 회사가 정리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리가 되게 어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면서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약간 사기성 폐업 절차 비슷한 걸 밟게 돼요. 그리고 여공들에게는 몇 달째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파업이 시작되는데, 당시 기숙사에 살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다든가, 아니면 야밤에 농성을 하고 있는 기숙사의 문을 부숴버린다든가, 또는 해산을 종용하는 방송을 한다든가. 근데 여공들이 굉장히 몰리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유신 독재라는 게 단순하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의지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신민당사입니다. 신민당사에서 모여서 어떤 보호를 요청하는 거죠. 시민당 의원들한테. 당시 유일하게 야당이고 유일하게 유신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이죠. YS가 김영삼 당시 총재가 굉장히 흔쾌히 당연히 이들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들어온 YH 무역 여성 노동자 189명이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야당의 신민당에서 농성을 한다는 것도 용인하지 못할 행위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열고 강경 진압을 이때부터 바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일 당장 YH 무역 여공들이 신민당사에 찾아온 시점부터 경찰 1000여 명을 투입해서 신민당사를 에워싸고 이틀 뒤인 11일 새벽 2시에 101 작전이란 명칭으로 진압을 하게 됐는데, 이 명칭이 101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을 양쪽에서 끌고 가는 그 형상에서 따온 겁니다. 굉장히 거기서부터 폭력적이죠. 신민당 당직자, 의원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기자들도 한결같이 굉장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김영삼 총재가 양쪽에 붙잡혀서, 그나마 총재니까 이제 폭행이 없었다 뿐이지 양쪽에 붙잡혀서 바로 상도동 자택으로 배달이 되어버리죠. 그냥. 그 과정에서 노조 활동을 주도하던 사람 중 하나인 김경숙 씨가 추락해서 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신민당의 어떤 김영삼 총재의 결정으로 굉장히 갈등의 정도가 올라가죠.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8월 27일에 김영삼 총재가 그 YH 사건 진상보고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목부터가 이게 많은 걸 보여줍니다. 말기적 발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로. 그야말로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고, 이러면서 결국은 신민당은 YH 사건이 진압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강경 투쟁을 선언을 하는데, 이러면서 유신 정권은 신민당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민당은 9월 10일 김영삼 총재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김영삼 총재가 10월 4일에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국회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유일하게 현직 의원이 제명된 게 김영삼 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계기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9월 16일에 김영삼 총재가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합니다. 이 기사에서 김영삼 총재가 미국을 상대로 미국의 카타 행정부가 소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독재 정부냐, 아니면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하죠. 나를 체포한다 할지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다. 박정희 정권은 지금 막바지에 도달해 있다. 굉장히 그 시절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발언인데, 이게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박정희 정권은 이거를 명분을 삼습니다. 이게 어떤 반국가적 운동이다. 이제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키는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당시의 유신헌법에서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사실은 지명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거를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국민이 뽑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 유력자들, 어떤 유지들, 지식인들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반을 결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의원 명단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임명이죠. 국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 의석이 231석이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유정회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따로 유신정회라는 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민당 의석은 67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 분위기 생각하면 이 정도도 굉장히 많이 얻은 거죠. 또
제명을 당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라는 지금도 종종 회자되는 말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회복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중단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신념과 소신은 바꿀 수 없다고까지 말하죠. 그리고 김영삼 총재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정권이 아무리 힘의 정치를 강화한다 해도 떠나버린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민심이 등을 돌렸고 김영삼 의원 제명을 계기로 해서 분출을 하죠. 이게 바로 10월 16일에 발생된 부마항쟁입니다. 이 부마항쟁의 시작은 원래 부산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학생들이 전혀 그전에 민주화 운동을 잘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선언문이라는 유인물을 만들고 그리고 진출을 하면서 인근에 있는 고신대, 동아대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요. 부산시의 시민들, 화이트 칼라는 물론이고 노동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집결을 해서 그날 저녁까지 부산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도심에 남포동 일대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위를 경찰이 진압하면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죠. 낙동강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마산, 창원에 있는 공장지대까지 시위가 확산됩니다. 그만큼 유신 정권이 몰려 있었고, 몰려 있었던 것만큼 불만은 많은데 이거를 눌리기 위해 폭력적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당시의 회의에서 당시에 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어떤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내가 왜 박정희를 죽였느냐 이런 진술에서 나오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산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은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총을 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당 이야기는 이승만 정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내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발포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이 책임을 졌지만은 대통령인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면은 누가 나를 사형을 시키겠느냐.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여기에 호응해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였는데 까딱이 없었는데 우리도 데모되면 100만, 200만 명 죽인다 해서 까딱이나 있겠습니까? 굉장히 강경한 진압 일변도를 이야기해버리죠. 거기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게 바로 김재규 중경부장의 박정희 살해입니다. 박정희 10월 16일, 그러니까 부마 항쟁이 진압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건입니다. 유신 정권 내부에서 온건론과 강경론의 갈등이죠. 네. 이러면서 유신 독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YH 사태부터 12.16까지 10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민당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실제로 김영삼 총재가 아니라 79년 5월 30일 신민당 경선에서 다른 사람이 총재가 되었으면은 불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영삼 의원이 총재가 됐기 때문에 YH 노동자들이 신민당에 들어갔던 거고 강경 진압이 이뤄진 다음에 신민당에 굴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단언코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시민들도 힘을 잃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좀 옛날 일이긴 하지만은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와 YS 사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YH 사태와 유신 독재 붕괴 주제로 네. 강연을 하셨는데 이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의 정치 역정을 들여다보면 통합을 위한 행보가 더 빛나는데요. 이런 점이 더 부각돼야 된다고 보는데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YH 사태의 배경이 되는 친민당 경선부터가 어떤 통합의 과정이었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 상태에 있다가 79년 5월 30일 경선을 앞두고 경선장에 나타납니다. 방해 공작을 뚫고. 그래서 김영삼 지지를 선언하면서 반주류 세력, 주류라고 하긴 애매한데 선명야당론을 내거는 민주화 세력의 통합이 이루어지거든요. 일종의 계속 그 연대를 하고 통합을 하고 하나의 대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진 리더십이 79년 5월 32일에 있었고, YS의 민주화 투쟁을 단순하게 뭐 굳건한 의지로만 평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리더십에도 통합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한, 그가 성공적인 민주화 운동 지도자였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신을 결정적으로 끝낸 건 김재규였지만 또 부마항쟁이 발단이 된 YS 의원직 제명 사건이 또 하나의 트리거였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유신 독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 거기까지 몰려게 된 계기가 바로 YH 사태, 김영삼 의원 제명,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발생한 부마항쟁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민들 그리고 김 총재가 이끌어 나가던 신민당의 어떤 민주화 운동의 결과가 12.16으로 이어진 거지, 그 시민들의 운동이나 시민들이나 김영삼 총재의 역할이 어떤 배경 요인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